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하고 가자면, 어제 뭐 분석을 좀 오전 일찍 한 것도 있긴 한데 오버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챔스도 4경기 중 3경기가 오버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오버를 갔던 건데, 뭐 AT 뉴캐슬은 잘 잡긴 했습니다만 결국 인테르가 떨어졌죠. 근데 홈에서 한 골 넣는 건 좀 심하지 않았나. 한 골만 더 넣어줬으면 이제 오버 적중을 했을 텐데 좀 아쉽고, 미들즈브로도 전반 1대1이었는데 후반에 한 골도 안 터지면서 렉선 포츠머스랑 묶어간 오버 조합도 하나 틀렸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해서 일단 이번 주 출발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해서 오늘 수요일, 내일이 경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연패를 좀 끊어 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자, 오늘 8경기입니다. 어제보단 챔피언십이 적기 때문에 이제 경기 수가 적은데, 오늘도 챔피언십만 공개를 하고 챔스는 방송에서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아탈란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럴은 상성은 그래도 최근 홈에서는 버밍엄 상대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버밍엄이 아시다시피 홈 성적이 굉장히 좋지 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홈에서는 1패밖에 없거든요. 엄청나게 성적이 좋은데 하필 또 원정이 안 좋다 보니 당연히 미럴이 좋을 수밖에 없다. 미럴은 홈 원정 차이도 크게 없고 더군다나 이제 승점도 앞서고, 근데 이제 밀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득실은 버밍엄이 살짝 우세합니다. 근데 그게 홈에 이제 워낙 한정되어 있는 그런 그 득실 차기 때문에 원정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버밍엄이. 그리고 미럴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 크게 없어요. 물론 버밍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백승호가 지금 어깨 부상으로 부상 표시가 떴기 때문에 최근 부상이 오히려 버밍엄 쪽에 있긴 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고, 자, 미럴은 지난번 원정에서 연승을 하고 4경기 무패를 하고 했지만 아까 홈에서도 성적이 좋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졌거든요. 근데 그게 포츠머스한테 졌기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있다. 왜냐면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도 비기고 그 전에 뭐 다득점 승리도 있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홈에서 대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승 중이었고 4경기 무패였는데 홈에서 진 건 좀 타격이 있다 보여지고,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노리치도 제가 뭐 홈에서 워낙 득점력이 좋고 노리치 승무에 오버를 봤는데 이제 오버를 가서 이제 뭐 오버는 적중을 했지만 오버를 예측하는 건 결국 승무는 틀렸잖아요. 그래서 버밍엄이 결장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원정에서조차 안 집니다. 5경기 무패. 즉 홈 원정 포함해서 지금 10경기 무패라서 무승부도 4번이니까 6승 3무. 전 이거 미럴이 지난번 홈에서 졌기 때문에 아무리 홈 성적이 좋고 하더라도 득실에서 결국 밀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버밍엄 풀엔 봐야 되지 않을까. 결정자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요것도 비길 가능성이 좀 큽니다. 뭔가 이제 버밍엄이 지금 원정 3연승인데 4연승까지는 좀 빡세지 않을까. 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3승 1무라서 어쨌든 실점이 적은 게 큽니다. 원정에서 지금 4경기 할 때 한 골 이상 실점한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보고 그 다음 노리치 셰필드 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리치 같은 경우 셰필드 웬즈보다는 당연히 많이 좋죠. 왜냐면 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셰필드 웬즈는 이제
그 재정 하여튼 무슨 뭐 때문에 이제 승점도 깎이고 마이너스고 강등을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점도 66골로 가장 많고 득점도 20골로 가장 안 좋고 모든 기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리치가 뭐 원정보다는 홈 성적이 안 좋긴 한데 엊그제 이제 버밍엄한테 오랜만에 진 거예요. 5경기 만에. 그리고 얘는 요즘에 무승부도 없습니다. 언더보다 오버가 훨씬 많고 본인들이 무득점 한 경기는 거의 손에 꼽아요. 최근에 그 FA컵 이후부터 봤을 때 9경기 중에 미들즈 원정밖에 없고 기본 2골씩 많이 넣고 3골, 5골도 넣기 때문에 뭐 지난번은 버밍엄이 워낙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셰필드 웬즈는 물론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을 조금 비비긴 했어요. 2골을 내줬지만은 이제 퇴장 이후에 뭐 1골 따라잡고 했는데 여전히 무득점 경기가 많고 원정에 지금 와포드전 이후에 얘네가 한 7연패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노리치 보는 게 맞다. 근데 너무 양심이 없는 게 너무 배당을 후려쳤다. 아무리 노리치가 유리한다 한들 셰필드 웬즈가 아예 뭐 득점이 없어서 그렇지 예전에 와포드랑도 비겼었고 그리고 최근에 블랙번이라든가 뭐 한 골 차라든가 아니면 뭐 조금 비볐던 경기들이 있어요. 지난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처럼 뭐 퇴장이라는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한 거 아닌가. 그래도 흐름상 노리치 승 봐야죠. 그래서 이런 건 갈 거면 차라리 마인으로 가야 된다. 다만 지난번 셰필드 웬즈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오버를 갈까 했는데 3.5를 줬더라고. 3.5면 배당만 보고 오버를 가기에는 결국 노리치의 득점력이 좀 해줘야 되는데 뭔가 셰필드 웬즈면 가능할 것 같기도. 그래서 만약에 나는 노리치 승도 별로고 마인도 별로다. 뭐 이마인도 배당이 좋지만 별로일 거라 생각하면 차라리 오버를 가는 게 배당 대비 좋을 수도. 근데 확률은 오버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배당 대비 노려볼 만하지. 셰필드 웬즈가 골을 못 넣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 오버가 나려면은 노리치가 4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버는 빼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니 조금 빡셀 수 있다. 그냥 승마인 보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마인 아니면 뭐 이 핸디무 쪽으로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성은 최근에 홈에서 지긴 했는데 그 전에 이겼던 전적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코번트리.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 지난번에 아슬아슬했죠. 그리고 노리치의 결장을 안 봤는데 기존의 부상자들이 많아요. 뭐 메카마 그리고 뭐 공격에 지금 조슈아 서전트도 출전 의심에 뭐 기존의 뭐 미드필더의 부상 라인들 뭐 최근에 이제 공격에 한 2명 정도 뭐 했는데 셰필드 웬즈도 뭐 수비 쪽에 퇴장이 뭐 많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합치면 노리치가 좀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셰필드 웬즈가 이길 각이 안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코번트리 1위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나마 이제 홈에서 성적이 뭐 승점도 플러스 득실도 플러스고 뭐 딱 거의 중간 정도 있긴 한데 코번트리의 원정 성적이 뭐 승점이 홈에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랑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아주 근소하게 지금 조금씩 앞서거든요. 미들즈브로보다 한 경기 덜 치렀는데 2점 앞서는 거는 많이 쫓아오게 이제 빌미를 제공했지만 다시 또 간격을 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셰필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지난번 뭐 퇴장이 있었지만 비중이 높진 않고 최근 부상도 없습니다. 근데 코번트리는 그거보다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장 부분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제 좋은 거는 홈에서 웬만큼 코번트리 상대로 안 진다. 예전부터도 잘 안 졌지만 최근에도 2승 1무입니다. 그래서 상성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우세한데 자, 중요한 건 코번트리의 원정 성적이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뭐 프레스턴, 사우스햄튼, 찰튼 그리고 그 전에 뭐 입스위치 이렇게 해서 지금 얘네가 뭐 무승부도 3연속 있었지만 그 이후에 4연패 특히 노리치 같은 경우는 역전패도 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한
8경기인가 연속 못 이겼어요. 원정에서. 그래서 원정 코번트리는 조심해야 된다. 홈에서는 아마 한 번밖에 안 졌을 건데 최근에 옥스퍼드전도 비기면서 더 안 좋아졌습니다. 홈에서마저도 뭐 레스터나 미롤도 한 골차, 레스터도 역전승을 한 경기라 점점 불안하다. 1위 내주겠다 생각을 했는데 미들즈브로 잡고 홈에서 브로미치 원정까지 잡았기 때문에 다시 연승으로 조금 간격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폼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번트리도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원정이면 무조건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을 가겠는데 지금도 정배를 받긴 했거든요. 셰필드가. 근데 지난번도 셰필드 웬즈도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또 미들즈브로한테 졌던 거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무득점 한 경기가 없긴 해요. 홈에서. 그래서 코번트리도 뭐 원래 홈에 비해 득점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좀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무승부 쪽을 가든 아니면 오버 쪽으로 가든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승부를 자주 가기도 하고 하지만 적중률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프렌이 모이면 프렌을 가거나 원오버가 보이면 오버를 가는데 요거는 사실 오버 배당이 너무 낮긴 해요. 그리고 코번트리가 뭐 원정에서 매번 다득점을 한 거 아니고 가끔씩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한 골 위주로 많이 넣었거든요.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워낙 홈에서 뭐 3득점 이상은 기본으로 하는 팀이고 좋긴 한데 최근에 셰필드 웬즈전도 그렇고 미들즈브로전도 한 골밖에 못 넣은 거 생각하면은 그냥 무승부 가거나 패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무승부 가거나 패스하는 걸 추천드리고 굳이 뭐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프렌 가자니 더 애매하고 프렌 갈 거면 차라리 오버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스토크하고 옥스퍼드. 자, 오늘 이제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성은 스토크가 뭐 반반입니다. 반반. 뭐 우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일단 순위를 보면 옥스퍼드는 강등권. 뭐 득점도 실점도 다 스토크가 좋고 승점도 15점이나 차이 나고 더군다나 이제 뭐 스토크는 홈 원정 차이가 거의 없는 팀이기 때문에 옥스퍼드가 이제 원정도 안 좋고 해서 스토크의 이제 문제는 주전기포 부상 그리고 뭐 수비나 공격 쪽에 부상들이 있긴 한데 아주 최근 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최근 부상이 거의 없어요. 기존 부상자들 위주기 때문에 최근에 달라진 게 없긴 한데 둘 다 중요한 건 스토크의 최근 흐름입니다. 얘네가 8경기 3무 4패 최근에 이긴 적이 없고 원래 스토크는 언더가 많았어요. 최근에 보면은 본인들이 득점을 많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실점도 적게 하기 때문에 언더가 많았었는데 최근 풀럼 2실점, 레스터 2실점 해서 실점이 갑자기 많아진 느낌이긴 해요. 그전에는 뭐 0대0 뭐 1대1 이런 스코어도 좀 있었고 해서 스토크는 타이밍상 한번 잡아줘야 되긴 합니다. 지금 5경기째 승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옥스퍼드면 왜냐면 옥스퍼드도 만만치 않거든요. 얘네도 오버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많고 최근에 노리치전 뭐 코번트리 비기긴 했지만 미들즈브로 근데 의외로 강팀 상대로 잘 비기긴 했어요. 미들즈브로나 코번트리 0대0이긴 하지만 그리고 홈에서도 썬더랜드 노리치 하면 최근 4경기 연속 무득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토크도 최근에 이제 조금 언더가 많고 본인들이 성적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최근 2경기 득점을 했고 홈인점을 감안하면 이것도 스토크 승부를 봐야 되는데 고민은 그겁니다. 유독 옥스퍼드가 자기들보다 강팀 상대로 비겨왔기 때문에 만에 하나 스토크가 또 골을 빨리 못 넣거나 선제골 먹히거나 그러면 배당 대비 스토크 승은 별로다. 즉 무나 핸디무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더 배당 대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최근 스토크 기세면 홈 저 정도의 승배당은 별로긴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옥스퍼드가 무득점이긴 하지만 최근에 강팀 상대로 은근히 좀 비볐거든요. 뭐 스토크가 아주 강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옥스퍼드보단 좋으니까. 자, 보시는 분들 추천, 뭐 질차,
구독, 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러면 오늘 공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챔스는 구독자 게시판 그리고 조합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걸 따로 카트를 담고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스토크가 못 이긴 기간이 더 오래되기 때문에 근소하게 스토크 야구세 봅니다. 뭐 한 6대4까지 보긴 어렵고 한 5.5대 4.5 이 정도로 볼게요. 자, 드디어 챔스입니다. 아탈란타 도르트문트 2시 45분 좀 일찍 시작하는 경기입니다. 자, 어제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변수들이 좀 나왔죠. 근데 1차전 영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탈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케텔라의 부상 말고는 딱히 부상도 없고, 근데 도르트문트도 결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러면은 뭐 사실상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지난번 나폴리전도 저희가 승을 가져갔지만 앙제가 이제 지면서 고배당 아쉽게 한 폴 미적중을 했는데, 지난번 도르트문트 원정을 0대2로 졌습니다. 그럼 반드시 좀 이겨야 되는 명분이 생기죠. 그리고 최근 홈에서도 빌바오전 빼고는 웬만하면 다 이겼고, 최근 뭐 나폴리, 크레모네, 유벤투스까지 해서 확실히 예전보다 승이 많은 아탈란타고 득점력도 어느 정도 살아나긴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쉽지 않은 팀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아타를 잡기도 했지만 라이프치히 원정도 비겼고 0대2로 지다가 해서 물론 홈보다는 부족하긴 하죠. 왜냐하면 토트넘한테도 0대2로 졌고 챔스에서 홈에서 인테르한테도 지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보데글림도 2대2로 비겼고 지난번 홈에서 아타를 잡았을 뿐이지 저는 냉정하게 아탈이 홈이니까 아탈이 유리하다 봐요. 아탈 승부 봅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를 보는 거는 그래도 리드하고 있었으니까 선제골이 빨리 안 터지면 아탈 입장에선 급하니까 오히려 역습에 뭐 골을 먹힐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제 레버쿠젠도 비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탈이 좀 더 유리하다. 아탈 승을 조금 더 많이 볼게요. 뭐 이기는 건 아탈이 이겨도 진출은 도르트문트가 할 수 있거든요. 뭐 1대0이라든가 2대1. 뭔가 아탈이 2대0으로 이기면 뭐 연장 갈 수도 있는데 첫 골이 언제 터지느냐가 중요하다 봐요. 근데 최근 아탈에서의 그 홈의 득점력을 보면 저는 뭐 0대2도 골만 빨리 터지거나 뭐 그러면 뒤집을 수 있다 봐요. 최근에 강팀들 상대로 잘했기 때문에 홈에서 뭐 로마 그리고 뭐 예전에 첼시도 잡고 그리고 최근 뭐 유벤이나 뭐 나폴리 등등 해서 아탈승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면은 7대3까지 볼게요. 왜냐면 도르트문트가 그 전에 전적들이 있잖아요. 토트넘한테 졌던 물론 퇴장이 있긴 했지만 뭐 그런 저런 이유들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파리하고 모나코 이 경기도 사실 모나코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웠죠. 왜냐면 이 파리가 뭐 예전만큼 압도적으로 뭐 안 지는 그런 팀은 아니거든요. 잘하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보면 덴벨레의 부상, 뭐 파비안 루이즈, 뭐 몇 명의 부상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모나코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게 지난 파리하고의 그 홈 경기에서 뭐 골로빈의 퇴장 그리고 기존의 미나미노 부상에 그리고 수비 쪽에도 부상들이 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파리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느낌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2대0에서 2대3은 좀 타격이 있지 않나.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모나코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유벤 비기고 뭐 스타드렌 4대0 컵대회 스트라스한테 지긴 했지만 뭐 낭트 잡고 지난번 랑스도 역전을 했잖아요. 0대2에서 3대2로 역전했나? 아무튼 이 미드필더 이 골로빈의 퇴장도 그렇고 2대0에서 2대3 역전패는 좀 아쉽다. 근데 전체적으로 슈팅이나 그 점유율이 많이 밀렸더라고. 8대2 슈팅도 30대7 그러니까 전반에 2골 넣은 게 좀
너무 이른 시간에 골을 먹혀가지고 파리가 1분 만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파리가 역전승을 해서 유리해진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상성에서도 뭐 모나코보단 훨씬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리 입장에서 보면은 원정에서 이긴 게 좀 커요. 만약 홈이었으면 또 모르긴 했는데 왜냐면 그 전에 한번 모나코한테 졌거든요. 리그 경기를 작년 11월에. 그래서 어쨌든 홈으로 돌아온 만큼 지난번 메스도 3대 0으로 잡고 최근 파리도 실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원정에서 스타드렌 3실점, 모나코 2실점, 뭐 스트라스부르, 뭐 스포르팅, 뭐 무실점보다 실점했던 경기가 많은데 확실히 홈으로 오면은 원정보다는 좀 덜한 느낌이긴 해요. 무실점 경기도 은근히 여러 번 있었고 해서 최근 뭐 메스 3대 0, 마르세유 5대 0. 물론 챔스로 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뉴캐슬 1대 1, 뭐 토트넘 5대 3. 결국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랑스를 3대 1로 잡은 건 잘하긴 했는데 이게 비겼으면 또 몰라요. 비겼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고민된다. 그렇다고 파리 승은 배당 대비 별로입니다. 그렇다고 마인승도 잘 안 보이거든요. 파리도 모나코를 쉽게 이길 거라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다득점 무승부가 나든 뭐 파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든 진짜 모나코가 말도 안 되게 이번에 또 반대로 3대 2로 이기면서 뭐 연장을 가든 전 배당 대비 뭐 오버가 좋은 건 아닌데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경기는. 어제처럼 일단 오버 느낌으로 보긴 하는데 자, 그다음 유벤투스하고 갈라타. 자, 갈라타 같은 경우에는 5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약간 인테르 느낌이긴 해요. 보데글림이 인테르 잡았던 것처럼 아무리 유벤 홈이어도 좀 빡세 보입니다. 왜냐면 지난번 승무패에서 제가 이제 유벤투스 분석을 얘기할 때 아직 처음 패배가 없다 유벤투스가. 근데 이제 언젠가 질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코모 정도의 팀이면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부식은 건너뛰고 이제 승무패를 다 넣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원정에서는 연패 중이었고 뭐 아탈, 뭐 인테르, 갈라타까지 홈에서마저 처음 패배를 하면서 0대1로 졌습니다. 한 골도 못 넣고. 그래서 지금 최근 5경기 중 4패인데 4패도 4패지만 이 1무 4패할 때 동안 기본적으로 평균 2실점 중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라치오 2대2, 코모 0대2. 더 많은 건 인테르 3실점, 아탈 3실점, 갈라타 5실점. 물론 홈의 기준만 보면은 라치오 코모밖에 없긴 하지만 요즘 부쩍 예전에 비해 실점이 많아졌다. 그리고 갈라타가 이미 3골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은 시작부터 부담이 됩니다. 0대 0이라는 생각과 이미 3점 차인 생각은 극복하기가 좀 힘들어요. 무엇보다 2대 1로 앞서 역전을 해서 이제 나중에 또 동점에 역전에 뭐 수비 퇴장에 쐐기골까지 먹힌 거 보면은 저는 오늘은 유벤이 이기겠죠. 근데 3골 차를 극복하기가 좀 힘들다. 갈라타가 지난번에 슈팅도 3배 차이였고 점유율도 더 많았고 이기는 구도는 유벤투스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제 이제 인테르도 오버를 받듯이 이게 이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제 보데글림처럼 역배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유벤 입장에서도.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코모전까지 지는 바람에 유벤이 홈의 무패를 계속 이어갔으면 뭔가 유벤 승을 보면서 마인까지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갈라타는 유벤을 잡긴 했지만 뭔가 최근에 보데글림만큼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보데글림은 뭐 맨시티도 잡고 AT도 잡고 그러니까 많은 팀들을 잡으면서 그걸 빌드업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더 높게 봤거든요. 뭐 노르웨이 원정이 빡세긴 하지만 뭐 AT 원정도 잡고 뭐 맨시티, 인테르까지 홈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번 원정이긴 하지만 더 이길 가능성이 높았는데 갈라탄 그 정도는 아닙니다. 홈에서 5대2로 유벤을 잡았지. 물론 홈에서 잘하긴 했죠. AT랑도 비기고. 근데 맨시티 원정, 모나코 원정,
무득점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갈라타는 홈 원정 차이가 좀 있다 생각합니다. 보데글림보다 더. 그래서 결론은 유벤의 4연패 그림은 그려지진 않습니다. 어제 인테르처럼. 워낙 최근에 많이 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면 안 되고, 그리고 다음 AS 로마 원정 경기가 있긴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3월 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건 갈라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유벤이 이기지 않을까. 물론 수비 퇴장, 그리고 캄비아소의 경고 누적, 블라우비치의 여전히 장기 부상,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갈라타는 딱히 결장이 크게 없어요. 여기 거기다 이제 뭐 오시멘도 있고 공격에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건 그겁니다. 2.5를 줬으면 당연히 오버를 가겠는데 아쉽게도 3.5를 줘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한다. 같은 파리하고 3.5라도 느낌이 다릅니다. 결국 이게 3.5 오버가 되려면 배당도 뭐 2배 정도 돼서 좋긴 한데 갈라타가 골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벤이 뭐 지난번 코모전도 실점을 하고 최근 실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보여줬던 뭐 벤피카 2대0, 뭐 파포스 2대0, 그리고 뭐 나폴리도 3대0, 은근히 무실점했던 경기들이 꽤 돼요. 최근에 갑자기 실점이 많아져서 그런데 유벤 입장에서 보면은 갈라타가 득점을 못하는 구조가 생기면 갑자기 3대0 되면서 연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의 갈라타는 좀 믿음이 안 간다. 조금만 더 믿음이 갔으면 뭐 2프렌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 차라리 이 경기는 뭐 배당 대비 3.5 오버를 갈 바에는 유벤 승 보고 마인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홈이라서. 요거는 어제 인테르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뭐 배당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 승이. 근데 인테르보단 갈만하고 마인도 2배가 넘으면 갈만하다. 그래서 승 마인 보고 세 골 차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초반에 뭐 전반에만 2골 차만 되더라도 극복 뭐 오히려 뭐 더 골을 넣어서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봐야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승 마인 보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하고 벤피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일단은 이벤트는 추천 이벤트나 뭐 다른 이벤트는 3월 초부터 하는 걸로 3월 1일부터 근데 2월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짧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하는 걸로 오늘은 패스하고 내일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게 지금 보이는 5.2 배당을 왜 적중이 안 됐음에도 이게 띄워놨나요? 띄워놓은 이유는 어제 도전 미션 배당이었어요. 요게 요게 도전 미션은 잠깐 얘기하자면 별풍선이랑 약간 다릅니다. 별풍선 후원하면은 뭐 그냥 틀려도 어쩔 수 없죠. 후원한 거라서. 근데 도전 미션으로 후원하면 틀리면 이제 환불이 되는 구조입니다. 환불이 되는. 도전 미션은 보통 게임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풍선 후원만 환불되는 구조지 구매한 것까지 환불해 주진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자 마지막 경기 레알 마드리드하고 벤피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 벤피카. 지난번 제가 얘기를 했죠. 벤피카가 레알을 극적으로 이제 추가골에 4대2로 이기면서 올라왔는데 왠지 레알이 이길 것 같다. 근데 결국 1대0으로 이겼더라고 레알이. 그래서 약간 AT도 그랬잖아요. 뭐 베티스 뭐 원정에서 5대0으로 이겨놓고 홈에서 0대1로 지는 거 보면서 무조건 지난번 이겼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레알의 흐름이 좀 끊겼어요. 최근 챔스 포함 4연승에서 오사수나 원정에서 졌기 때문에 흐름이 한번 끊기긴 했는데 여전히 홈에서는 6연승 중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챔스전 뭐 모나코도 실점을 하고 뭐 홈에서 맨시티한테도 지고 하긴 했는데
여전히 레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홈이라서. 그리고 원래 이제 물론 8위 안에 못 든 게 좀 아쉽긴 하죠. 딱 9위를 해가지고. 근데 레알은 레알이기 때문에 뭐 예전만큼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챔스에 강하잖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벤피카가 지금 뭐 완전 결장 뭐 퇴장이나 경고 누적은 없는데 뭐 징계 때문에 뭐 빠지는 선수라든가 뭐 하여튼 많진 않지만 뭐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벤피카의 주 공격수는 나오는데 레알의 이제 가장 득점이 많은 음바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무릎 부상으로 떠 있는데 완전 결정으로 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러면 뭐 반반이긴 한데 저는 일단 이런 경우는 못 나오는 경우를 더 최악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벨링엄이랑 이제 호드리그는 또 출전 정지고 이러다 보니 뭐 비니시우스가 있긴 하지만 뭔가 레알이 이제 전체적으로 막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요새 잡음이 많아가지고 좋든 나쁘든 그래서 한 골 차면은 벤피카도 해볼 만하다. 왜냐면 레알을 한번 홈이긴 하지만 잡아낸 적도 있고 음바페의 출전 여부니 그 출전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레알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지난 오사수나전 패배도 있었고 그리고 마냥 레알이 실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소시, 라요, 뭐 모나코 무실점 경기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물론 원정에서는 최근 뭐 벤피카, 발렌시아, 비아레알 이렇게 있긴 했지만 홈에서 생각보다 무실점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요거는 레알 승을 가기에는 좀 애매해요. 레알은 결국 비겨도 올라가니까. 뭐 그렇다고 벤피카 2프렘 보기도 애매한 게 레알 홈인걸 생각해야 됩니다. 벤피카도 결국 원정이라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 유벤투스도 0대2로 졌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3.5를 줬기 때문에 저 언더라 봅니다. 많은 골이 날 것 같진 않아요. 뭐 이제 레버쿠젠처럼 0대0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언더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살짝 어제는 거의 승패가 안 보였잖아요. 챔스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보였다. 그리고 뭐 챔피언십도 나름 뭐 갈만한 게 있으면 가는데 고배당으로 노려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도전 미션은 이따 뭐 저녁에 오면 할 수 있는데 어제처럼 굳이 오늘은 두 번 키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조합을 짜봐야 알겠지만 차라리 내일 경기가 많은 뭐 조금 더 어렵긴 하더라도 배당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은 아마 오늘과 비슷한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오늘보다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회차가 바뀌기 때문에 뭐 오전에 올려 그래도 못 왔던 거고 12시 40분인가 발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유로파 컨퍼런스는 배당도 떴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오면 일찍 올수록 좋죠. 그래서 저는 내일쯤 공지를 하겠습니다. 내일 뭐 낮이나 진짜 빠르면 뭐 한 진짜 낮 시간에 오든 늦어도 오늘보다는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나가시기 전에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추천 그리고 유튜브로 다시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 멤버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는 방송하고 유튜브랑 구독자 게시판 올려드리고 구독자는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 최근에 또 구독하신 분이 있어서 구독자 게시판에 원래 조합은 따로 없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추가를 해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뭐 다는 아니고 후원해서 나가는 조합 중에 하나 뭐 고배당 위주로 아무튼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줄 생각이니까 뭐 한 달 구독료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구독하시면 뭐 전체 분석 결과라든가 뭐 나중에는 뭐 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추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